권영규 권영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3월 목표 보시느라고 우리 학생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채점 하시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결과가 잘 나와서 그동안 겨울에 준비했던 것들이 또 아니면 지금 결과가 좀 안 나와서 굉장히 속상하신 학생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린 거 두 번째로 수시 재수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의 의미부여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계속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법을 바꿔서 나한테 맞는 다른 방법 물론 이제 제가 요 뒤에 딱딱딱 걸어 드릴 거예요. 2024년도 교과전형 재수생이 안 된다. 안 되는 대학들이 많다. 또 교과전형에서는 재수생까지 되는 대학, 삼수생까지 안 되는 대학들도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어떤 그 수능과 교과에서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한다 등등 걸어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1년 반 정도 기간 남았습니다. 종합전형은 재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수능이 안 맞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가? 특히나 해외고나 또 국제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수능하고는 사실은 로직 자체가 다른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한 입시에서도 좀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옷을 맞춰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옷을 찾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건데 수능이라는 것만 계속 고집하다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재수생도 수시에 대한 해외고 또 일반고 또 우리가 자사고 그다음에 뭐 보면 뭐 국제고 학생들도 생계부가 쓰여져 있는 것을 고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재수 그다음에 반수 할 수 있는지 수시로 좀 같이 제가 쓴 컬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컬럼이 좀 오래된 제가 쓴 것 같아요. 벌써 한 5년. 새롭게 자꾸 변하는 건 제가 유튜브나 또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고교학점제 부분 또 이런 것도 좀 재생들뿐만이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정보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수생들 학생부 종합전 생활골프 의미와 전공 역량이 전공 역량은 좀 진로 역량으로 바꾸면 돼요. 이것만 좀 읽어볼게요. 방법이 있다. 그동안 제자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르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제자들이 재수생 제자들이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재수생이 되고 싶어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 입장에서 어떻든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했던 아니면 계속 수능만 고집해서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딘가에 혹은 스스로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병을 준비했지만 그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어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나와 2년이 되어 가르친 재수생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학생부 종합증에 대한 좌절과 두려움, 뭐 옛날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다. 이 진정성이 뭐냐? 바로 의미부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대학에 합격시키는 방법은 생활기록부의 재해석과 의미부여 프로그램이다 말씀드립니다. 한번 학생부 종합정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들이 생활급반에 기록되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고칠 수는 없지만 일반고, 자사고 이걸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의미부여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그 맥락들을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차는 합격이 됐는데 2차는 떨어뜨리는 학생들 특히나 교과전형이 올해부터 재수생을 받지 않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경희대, 뭐 연세대 이렇게 보면 쭉 제가 찍은 거 한번 걸어드릴 테니 보시고요. 이 학생들이 많이 수능이 안 된다. 오늘 3월 모의고사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왔다면 4월도 볼 것이고 6월이 되면 늦어요. 그때는 이제 학종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월 초까지만 이것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생계부 의미를 갖고 내가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준비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교과전형에서 종합전형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 생길 텐데 교과전형 재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종합전형은 되거든요. 1년 반 남았습니다. 고교학점제 시작되기 전에 그랬을 때 교과전형에서 종합전형으로 넘어오면은 첫 번째 내신은 좋겠죠. 종합전형 한 학생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과전형 준비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학생들을 다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의미를 재해석하고 부여할 수 있는 생계부의 거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다면 그것을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2차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이 아니고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수식을 만들면 되니까 이 학생들은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고나 이렇게
국제고 학생들은 이미 만든 걸 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해외고는 학교 다니는 그 졸업되면 만들면 그것이 안 되지만 있는 걸 정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근데 사실 그러면 학교 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고 해외고도 같이 해외에 나가서 IB를 하던 AP를 하던 IB 과정을 더 저는 권합니다. 학생들 종합전형에 맞는 건 IB 과정이 더 맞아요. 국제학교 그 로직을 갖고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드는데 지금 제주국제학교가 됐던 체조육이 됐던 해외 학생들이 다 IB를 하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바로 그 학교를 다니는 그 기간 안에 바로바로 그것이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재해석이 돼서 생계부 대체서식으로 만들어져요. 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해외에서 다니던 국내에서 체조육을 다니던 제주국제학교를 다니던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고 와서 한 걸 갖고 정리하면 이미 굉장히 그것도 적고 할 수 있는 것도 국내 대학에 대한 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국제대학,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걸 갖고 이걸 확장시키기 때문에 훨씬 같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고 두 번째, 국내와 해외 대학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국제학교든 해외고든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10학년, 11학년 올라가면서 거기서 뭐 미국 대학을 준비하는 건 하시고요. 저는 거기서 한국 대학을 따와서 여기 모멘트에 맞게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좋고 아니면 그냥 한 걸 갖고 오면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밖에 할 수 없고 컨텐츠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해서 지금 요거에 한 바퀴 제가 찍은 그 영상이 다 끝나면 제가 실제 가리키고 있는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못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보여드리기가 꺼리는 게 첫 번째는 그 학생의 그 만에 고유한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항상 제가 걱정하는 거, 그걸 보여드리면 따라한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요즘은 따라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건 내 것도 아닌데 내 옷도 아닌데 그냥 막 입는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프로젝트의 어떤 것에 대한 걸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서 10학년 때, 11학년 때, 12학년 때 이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계부 대체서식을 보면은 딱딱딱 그 난이 1번에서 10번까지가 있거든요. 위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냥 한 번 프로젝트 이거 했다 이렇게 단발막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한 건 지금 좀 재수생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 스스로가 그걸 하게 만드는 게 고교학점제고 IB 과정에서의 핵심을 따와서 한국에 있는 의대가 됐든 한국에 있는 서울대가 됐든 연대가 됐든 한국 대학의 생계부 대체서식에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우선 끊을게요. 재수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궁금하시면 문의사항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어쨌든 해외고는 검정고시는 생계부 대체서식을 따로 만들 수가 있다. 같이 가면서 만들면 좋다. 근데 그게 아니면 갖고 오면 정리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근데 결과는 같이 학교를 생활을 하면서 같이 IB 과정 속에 넣으면서 같이 하는 게 좋다. 결과가 더 좋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도 해외처럼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검정고시는 총점 100점, 검정고시가 이제 보면 총점 100점이 있죠. 100점을 졸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검정고시가 총점 100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는 만들 수가 없는 생계부 대체서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정고시 총점이 98이나 99라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부 대체서를 많이, 검정고시는 중요한 게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재수생들도 그렇고 재학생도 그렇고 그동안은 무슨 어떤 것에 대한 대회 나가서 대회 나간 거 그거를 갖고 징빙을 했는데 이제 안 돼요. 교과, 비교과 다 그렇게 못하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뭐래요? 학점을 들은 걸 갖고 비교과 영역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학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진로에 대한 어떤 그 선택에 대한 그 심화에 대한 어떤 고민들, 프로젝트 내용들이. 그리고 융합선택 과목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렇게 들어올 거고 좀 심학 과목.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인정한 걸 내가 수강을 따서 들어서 그걸 통해서 징빙을 받고 서울대학교 이렇게 써있으니까 보세요.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해서 생기부 대체서식 그 부분에 그걸 갖고 내가 이어서 뭘 한다? 프로젝트까지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해외고랑 검정고시가 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생기부 대체서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미 4월이 지나고 좀 늦는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교과 전형은 어차피 뭐 해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못하니까 중합 전형인데 이것도 지금 교과 전형이 올해부터 연세대 경희대 쭉쭉해서 재수생을 안 받겠다고 하니 이 중합 전형에 그럼 일반고로 생각했다 일반고 뭐 자사고 교과 전형 재수나 해볼까 반수 한번 해볼까 학생들이 안 되니까 중합 전형으로 또 몰리고 중합 전형이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재수도 그렇고 원래 재수라면 안 되겠지만 누가 재수를 하고 싶어서 재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가 안 나왔다 그러면 4월까지 갈 것인가 6월에 가서도 안 나오면 그때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또 재수하던가 수시에서도 그 다음에는 준비를 시킬 기간이 있어야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내후년에 가는데 올해까지는 뭐 중학전형에 대한 말들이 없는데 혹시 내년에 되면 중학전형도 재수생 안 받겠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어쨌든 빨리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다. 방법은 의무부여고 재학생 생기부 다 돼 있는 학생들은 생기부 고칠 수 없지만 의무부여 검정고시 해고도 우리가 생기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 말씀드리면서 재학생들, 그다음에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서식, 수시, 재수, 반수, N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